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아니 김정은 얘기 오랜만에 나오는데 자폭 무인기 아니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표현인데 뭘 보고 웃었다는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네,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자폭 무인기 그거를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웃었다는 건데 네. 무슨 얘기냐면 북한 노동장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보도를 한 겁니다. 지난 24일에 북한의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여러 무인기들의 성능 시험을 김정은 위원장이 봤다는 거예요. 아, 저걸 보고 지금 웃음이 나와요, 이거 진짜 지금 네. 이게? 그렇게 해서 성능 시험을 봤다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네. 공개한 사진이 뭐냐면 북한의 자폭형 무인 공격기가 남한 전차처럼 생긴 K2 전차로 보이는 모의 표적에 정확히 명중해서 폭발하는 모습 뭐 그런 것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걸 보고 활짝 웃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까지 저렇게 공개를 한 거고 아하. 북한이 자신들의 자폭형 무인 공격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자기들이 자랑하려고 뭐 이번에 사진을 공개했을 때 영상은 아니에요. 사진 공개했는데 그 자폭 무인기가 그 목표물, 탱크 같은 이 목표물에 이 정확히 떨어진 순간에 또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어요. 대관절 이건 또 무슨 짓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저 모습을 보고 허준 변호사님 김정은이 활짝 웃는 건 또 모자이크도 안 하고 활짝 아주 선명하게 해놨어요. 뭐예요 이거 진짜. 성과를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허. 뭐 물론 정확한 어떤 무인기가 어떤 것인지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북한이니까요. 뭐 이게 진짜 성공했는지 아닌지도 이 사진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인 항공공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뭔가 과시용으로 저런 사진을 공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개된 사진 보면 최소 2종류의 무인기가 모형 표적을 각각 적중시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동원된 무인기 사진 공개는 했지만 자세히 뭐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박 웃음을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 수해 입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무기 개발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요. 모습인데 웃을 때가 아닌 것 같다는 그게 생각은 한두 일단 분이 아닐 거 듭니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봐도 이렇게 자폭형 무인기가 뭐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스라엘제 무인기 하필을 1990년대에 도입을 한 상황이에요. 이 자폭형 무인기가 전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제작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소음도 굉장히 높지 않고 그리고 저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적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가 않아서 공중에서 요격하는 사전 요격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거기다가 이렇게 공중에 떠서 표류를 하면서 움직이는 표적을 확인한 다음에 요격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 아마 김정은이 이 부분에 좀 자극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인지 김정은 위원장이 뭐 세계 군사과학 추세로 보나 아니면 전장에서 전투 경험으로 보나 이런 무인기 개발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전투성도 높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전투 적용 시험을 좀 더 강도 높게 해서 하루빨리 인민군 부대들에 장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무인 폭격기의 어떤 그 시험 발사, 이 자폭하는 그 장면, 시험 장면을 보고 한박 웃음을 짓는 저 모습에 언론들은 보니까 이거 누가 떠오르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김 위원장은 이전에도 체제 정통성 과시나 내부 결속을 위해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옷차림을 활용해 왔는데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저 흰색 빵모자 셔츠 차림 지난해 8월 중요 군수 공장들을 시찰할 때 모습과 거의 판박입니다. 그런데 네. 이때 김 위원장 조준경 렌즈로 목표물을 겨냥해서 소총을 시험 사격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 장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1948년에 촬영한 모습과 몹시 유사합니다. 이 이미지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빵 모자 쓴 거 지난해 그거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해 빵 모자 쓴 거랑 지난 24, 25일 날 빵 모자 쓴 거랑 그 보면은 사진을 보면요. 아니 최재문 교수님. 네. 저거는 아니 근데 유인계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유인계 평론가님. 저 보세요. 저 사진 보면 이거는 지난 24일, 25일 모습이랑 지난해 8월 모습하고 뭐가 다른? 이거 혹시 사진 재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재활용이 아니고요. 아까 박성배 변호사도 말씀하셨듯이 김정은은 오로지 자기가
김일성의 후계자라는 걸 꼭 인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 20대 나이에 지도자가 된 더구나 미숙하고 여러 가지 탈도 많은 자신의 허점을 감추기 위해서는 아직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상이자 영웅으로 남아있는 김일성하고 옷차림이거든. 야, 각도도 비슷하네. 사진 찍은 각도도 비슷하네. 굉장히 어머. 연구하고 있고요. 웃는 모습이라든가 최근엔 안경까지 비슷한 걸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변할 수가 없는 세습이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할아버지에 대한 조금이라도 그런 그리움이나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적자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연구 분석을 하느니 정말 북한 주민 살리기에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예.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저 비슷한 각도의 영상 자료를 잘 찾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북한 당국이 딱 김정은을 저렇게 딱 옛날 할아버지 김일성 때랑 비슷한 각도가 되게 잘 찍은 거예요? 우리 제작진이 잘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북한이 한 거예요. 아. 제작진은 그거 받아서 그냥 보여준 아하, 거고요. 네네. 저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집에, 그러니까 본인이 독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취약하면 자꾸 김일성 따라하겠어요.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김일성도 독재자 이거 맞지만 너무 심한, 너무 따라했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일부러 저렇게 보여줘야 김일성의 적통을 받은 손자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예를 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동요도 많이 일어나고 김정은 나이도 어린데 저 밑에서 그 급신거리는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죠. 어쩔 수 없이 저러는 네. 거죠. 주민들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반감이 있다고 해요. 김정은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의 옛 추억을 자꾸 끌어들여서 본인과 할아버지 이미지를 맞추는 김일성 이미지를 맞춰가지고 본인의 취약한 지배 구조를 좀 더 강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 내용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김정은의 야, 지도 이것도 체제 너무 심하다 각도 진짜. 와, 진짜. 일부러 저렇게 사진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을 때도. 네. 그래서 취약한 본인의 지도 체제, 즉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그건 그거고 또 하나 문제는 이번에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무인 폭격기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 네. 문제 시찰했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네. 북한이 이날 공개한 드론 중에는요. 러시아에서 활용했던 드론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러시아는 아까 허지원 변호사 잠깐 설명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걸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하.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걸 보내가지고 폭탄으로 활용하고 맞아요. 탱크도 부시고 건물도 부시고 이런 일을 해요. 무관 시민들 막 희생 그렇죠. 당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드론과 유사한 형태로 눈에 띄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이제 보니까. 이건 유엔 제재의 정면으로 위반된 행동입니다. 이건 불법적인 행동이고요. 이건 네. 국제적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의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북러 군사 협력에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량으로 투입된 이 무인 폭격기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아이고, 이거 얼마나 위험한 네. 일이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러시아에 이란이 들어가서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거를 혹시 들어온 게 아닌가인 게 초미의 관심사고 저렇게 자폭형 무인 공격기가 만약에 북한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유사시에 우리를 네. 공격할 때 저 무인 공격기가 들어올 그러네요. 위험성이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 무인 공격, 자폭형 무인 공격기가 들어오더라도 방어 체제가 정확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뜨게 되면 우리가 바로 반격을 해서 추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군 당국의 이 대응 그리고 말을 신뢰하고 우리가 또 우리 국민들도 철통 보안, 우리 안보관을 꼭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 해 봅니다.